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식정성TV입니다. 제가 전 영상에 공단에서 업무 모니터링, 이제 가산받는 기간들을 3월부터 10월까지 모니터링을 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니터링을 돌 때 또 가장 중요한 게 업무 수행 일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 수행 일지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월에 1회씩 방문하셔서 쓰시는 기록인데요. 그 기록을 잘 쓰는 방법을 제가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 기록을 잘 쓰시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흐름을 잡으셔야 됩니다. 흐름. 제가 좀 플로우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네. 업무 흐름을 잡으셔야 되는데, 업무 흐름을 뭘 작성해 그냥 업무 수행일지 잘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좀 흐름을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수급자 방문 시 해야 될 업무 앞 영상에 지금 제작해서 드렸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기관에서 중요한 부분은 평가 방법 중에 기록입니다. 기록이 되는 항목들은 저희 센터에서 잘 챙겨 두셔야 되는데요. 수급자 서비스 들어가기 전에 하셔야 될 기록 첫 번째가 사실 어르신을 파악해라. 이것이 위험도 평가입니다. 그러면 위험도 평가 작성을 하는 거고요. 낙상, 욕창, 인지 작성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야, 어르신뿐만 아니라 그 어르신의 환경까지 파악을 해. 이게 욕구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8가지 항목이 있고 총평이 있고요. 그것을 토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 자, 느껴지세요? 연결고리가 되죠?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그래서 욕구조사를 하는 거고, 욕구조사를 토대서 요거 2가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계획을. 그러면 계획을 세웠으면, 자, 저희는 계획을 공단에서 이 일정 등록하기 이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 계획 다들 한 번씩 세워보셨죠? 거기서 보면은 어르신 뭐뭐뭐 해드린다, 뭐 해드린다, 뭐 해드린다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업무 수행 일지는 월에 저희가 한 번씩 방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뭘 확인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어르신 욕구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계획은 이렇게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잘 하는지 못하는지 한 번은 가서 보시는 게 업무 수행 일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욕구조사를 하는 거죠. 욕구조사를 통해서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죠. 그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저희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주신 대로 일을 잘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확인하는 게 뭐라고요? 그렇죠. 업무 수행 일지입니다. 그게. 그래서 간단히 지금 제가 흐름을 좀 잡아 드렸는데요. 제가 그 평가 항목 지표를 보면서 흐름을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앞에 띄워놨는데요. 보시면 위험도 평가죠. 위험도 평가, 낙상, 욕창, 인지입니다. 인지. 이것을 평가를 하는데 타당한 평가 도구죠. 타당한 평가 도구. 타당한 평가 도구니까 공단에서 제공하는 도구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낙상 용도로 요거, 위욕창은 요거, 인지검사는 MSE인데 요즘 시스트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스트가 생겼으니까 간이 정신상태 검사 KMMS는 다 없애고 시스트로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2021년 신규 이런 평가점 기를 공단에서 제공한 책자를 보니까 2개를 중에 하나만 사용하셔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스트 쓰셔도 되시고 KMMSE 쓰셔도 됩니다. 그럼 이 위험도 평가를 하고 나서요. 그 다음은 욕구평가를 합니다. 욕구평가를 하는데 8개 항목이 체크되셔야 되는 거고요. 체크가 신체, 질병, 인지, 의사소통, 영양상태, 가족 및 환경상태, 주관적 욕구, 자원이용 이 8가지 항목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총평을 쓰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욕구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욕구평가는 대략 이런 상태니까 서비스가 방문 요양이 필요하다. 방문 목욕이 필요하다. 방문 간호가 주 몇 회 정도 필요하다. 요 정도로 총평을 쓰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고요? 왜냐면 요 부분 때문이죠. 자, 보세요. 이게 이제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시는 건데 수급자별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표준장기용 계획서와 욕구평가, 낙상, 욕창, 인지 요거 뭐죠? 그렇죠. 위험도 평가죠. 요거를 급여 제공 계획에 반영하라고 돼 있어요. 급여 제공 계획에. 네. 그러니까 계획을 쓰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욕구평가, 위험도 평가를 토대로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급여 제공 계획에는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욕구평가에 주 5회 방문 여행 3시간이 필요하다. 주 6회 4시간이 필요하다.
방문 요양이 필요하다, 뭐 방문 간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작성을 하셨으면 그 3시간에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를 쓰시는 게 급여 제공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 운동 도움을 30분 해드린다, 아니면 수면 도움을 10분 해드린다, 뭐 이제 식사 도움을 30분 해드린다. 식사 도움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에 써놓으시는 게 좋겠죠. 근데 제가 어디 기관들 보면 욕구조사에 막 그런 걸 다 쓰시는데, 그러면 급여 제공 계획이랑 겹쳐지시는 거예요. 겹쳐지시니까 급여 제공 계획은 디테일하게 어떤 업무를 할지를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방문 상담 관리는 이제 월 1회씩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자, 매월 방문 상담한다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월에 한 번씩 꼭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 1회 이상 상담 결과를 반영하라고 하는데, 자, 저희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급여 제공 계획대로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데, 계획을 세운 대로 모시고 있는데, 그 계획에서 확인했는데 좀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저희가 뭐 재활 운동 도움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산책을 1시간씩 하고 계신데, 어르신이 저희가 뭘 모니터링 할 때 가서 싹 봤더니 이제 못 나가세요. 갑자기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러면 집에서만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바깥에서 1회씩 운동 도움을 하던 거를 어떻게 되셨나요? 확인을 해봤더니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시니까 집안에서 좀 더 강도가 약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이걸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조치를 취한 거잖아요. 밖에서 운동했던 게 안에서 좀 강도가 약한 운동을 했다. 그럼 조치를 취하셨으면 그 결과 반영을 급여에 제공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급여에 제공하는 건 누가 제공하시죠? 그렇죠. 사회복지사가 하실 수 있고 요양보호사가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그런 급여 제공을 하실 때 상태 기록지로 저희가 제공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여를 제공하면 상태 기록지 작성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급여 제공 계획을 싹 다 다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급여 제공 계획을 다 바꾼다면, 제가 아까 너와 나의 연결고리 보여드렸죠. 위험도 평가와 욕구 조사를 다시 하셔서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셔야 되니까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반영한 거를 상태 기록지로 쓰시는 게 더 센터 관리에 편하실 겁니다. 네, 되셨죠? 이렇게 연결고리를 하는데, 제가 24호 서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쭉 보시면, 자, 욕구사정 보이세요? 욕구사정, 신체 질병 인지, 의사소통, 영양상태, 가족 및 환경, 종합, 어디서 앞에 많이 봤던 욕구조사죠. 요 항목들을 쓰시는데, 큰 틀은 아마 딱 박혀 있고요. 거기서 매월 조금씩만 변형하시면 됩니다. 큰 틀 욕구조사 한 부분에 이 업무 수행일지에 넣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모니터링 할 시나 했었을 때 좀 변형된 사항을 욕구사정에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급여 제공 계획은 이 욕구사정에 따라서 불편한 정도의 욕구를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모시겠다는 게 계획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불편하시다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도와드리는 계획을 세우고, 식사를 잘 못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식사를 잘 하시는지 계획을 세우시고, 이런 부분이 계획인 거죠. 그거를 계획을 세우시는 거고요. 그 다음 보호자 상담을 쓰시고, 그 다음 급여 및 인지활동 확인 및 조치사항인데, 저는 업무 수행일지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가 계획 세워놓은 거는 앞에서 페이퍼가 양식이 어떠세요? 겹치잖아요. 그런데 이 확인한 것 조치사항은 업무 수행을 할 때 저희가 작성을 하는 거니까, 업무 수행하면서 작성해야 되는 거를 계획 세워놓은 대로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조치를 취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공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공단 입장에서는 이 확인하고 조치사항을 뭔가 이 양식이 있어서 이거 이렇게 정말하게 잘 쓰셨네, 이렇게 보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 어르신에 맞는 상황과 정황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조치를 취했는지를 더 높게 평가를 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저희가 어르신 댁 안 가고는 모르는 내용들을 그 상황이랑 정황을 확인하셔서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밖에서 운동을 하는데 몸이 안 좋아져서 안에서 운동한다, 이런 것들. 아니면 화장실을 이용하셨는데 넘어지셔서 지금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그렇죠. 어르신이 부추길 수 있는 보행보정기를 좀 갖다 놓았다고 조치를 취한다거나, 복지용으로 조치를 취하실 수도 있고, 그 어르신에 맞는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시는 게 업무 수행일지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제가 간단히 이제 쭉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를 잘 생각하세요. 연결고리. 연결고리 흐름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고, 공단의 매뉴얼을 보면 이게 좀 별개로 뚝뚝뚝뚝 멀리 떨어져 있으셔가지고, 이거를 잘 확인을 못 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의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르신에 관련된 기록은 센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을 연결고리로 잡으십시오. 자,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욕구조사를 작성을 하시고요. 욕구조사를 통해서 급여적용 계획이 나오고요. 급여적용 계획을 확인하고 조치하는 게 뭐라고요? 업무 수행 일지입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집에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뭐 편집도 없이 제가 빨리 약 영상을 좀 찍어가지고 지금 이제 빨리 가서 애를 케어해야 되니까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